13. 근사하기까지 한 돼지. 다른 동물들이 자고 있는 깊은 밤에도 샬롯은 거미줄 위에서 작업을 했다. 먼저 샬롯은 가운데의 둥근 선을 몇 가닥 잘라내서 바퀴살 모양의 선들만 남겼다. 버팀판으로 필요했기 때문이다. 작업을 하는데 8개의 다리는 아주 유용했다. 이빨 역시 마찬가지였다. 샬롯은 거미줄 짜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 그리고 전문가였다. 둥근 선을 다 잘라내자 샬롯의 거미줄은 대충 이 그림과 같은 모양이었다. 거미는 몇 가지 거미줄을 만들어내어 사용한다. 실 그물로 건조하고 질긴 줄을 사용하고 곤충들을 잡아서 휘감는 올가미로 끈적끈적한 줄을 사용한다. 샬롯은 새로운 글을 쓰는데 건조한 줄을 사용하기로 했다. 샬롯은 혼잣말을 했다. 끈적끈적한 줄로 근사해라는 말을 쓰면 지나가는 벌레가 다 붙어서 글자를 망칠 거야. 자, 어디 보자. 첫 번째가 기억이지. 샬롯은 거미줄 왼쪽 꼭대기의 한 지점으로 올라갔다. 샬롯은 방적 돌기를 흔들어서 적당한 위치에 맞추고 자신의 실을 달라붙게 하고는 밑으로 떨어지듯 내려왔다. 떨어지는 동안 방적선이 활동을 개시해서 거미줄을 뽑아냈다. 샬롯은 밑부분에 그 줄을 고정시켰다. 이것이 기역자의 세로획이 되었다. 하지만 샬롯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위로 올라가서 첫 번째로 붙인 실 바로 옆에다 또 다른 실을 붙였다. 그런 다음 그 줄 밑으로 가져와서 두 겹으로 만들었다. 전부 두 겹으로 만들면 더 잘 보일 거야. 샬롯은 다시 위로 올라가서 왼쪽으로 2-3cm 정도 이동했다. 그리고 방적 돌기를 버팀판에 대고 오른쪽으로 가로질러 줄을 끌어다가 기역자 윗부분을 만들었다. 샬롯은 이것을 되풀이해서 두 겹으로 만들었다. 8개의 다리가 아주 바쁘게 움직였다. 이제 으야! 샬롯은 자신의 작업을 재미있어하여 스스로를 격려라도 하듯이 혼잣말까지 하기 시작했다. 이제 히읗이야. 위로 올라가. 붙인다. 내려오고 풀어준다. 됐어. 붙인다. 잘했어. 위로 올라가. 반복이야. 붙인다. 내려오고 풀어준다. 됐어. 자, 침착하게. 붙인다. 올라가. 붙인다. 저기 오른쪽으로 풀어주고 연결시킨다. 이제 오른쪽 아래에 동그라미를 빙빙 돌린다. 이번에는 왼쪽 안으로 붙인다. 올라가. 반복하고 좋았어. 천천히 거미줄을 모은다. 그럼 이제는 해자의 애 부분을 써야 하니까 바깥쪽으로 나와서 내려와서 풀어준다. 됐어. 붙인다. 위로 올라가. 반복하고 잘했어. 이렇게 혼잣말을 하며 샬롯은 힘든 일을 해냈다. 글자가 완성되자 샬롯은 허기를 느꼈다. 샬롯은 남겨두었던 작은 벌레를 먹었다. 그러고는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에 윌버는 일어나서 거미줄 바로 밑에 섰다. 윌버는 아침 공기를 흠뻑 들이마셨다. 이슬 방울들이 햇빛에 비쳐서 거미줄을 또렷이 눈에 띄게 했다. 러비가 아침밥을 가지고 도착했을 때에는 잘생긴 돼지가 거기 있었고 그 돼지 위로 굵은 글씨체로 깔끔하게 짜여진 근사해라는 글자가 있었다. 또 다른 기적이었다. 러비는 급히 달려가서 주커만 씨를 불렀다. 주커만 씨는 급히 달려가서 주커만 부인을 불렀다. 주커만 부인은 전화기로 달려가서 에러블네를 불렀다. 에러블네가 트럭을 올라타고 서둘러 건너왔다. 윌버가 정말로 근사하게 느끼면서 가슴을 쫙 펴고 코를 이리저리 흔들며 조용히 서 있는 동안에 모두 돼지우리 앞에 서서 거미줄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 글자를 거듭거듭 읽었다. 근사해! 주커만 씨는 기쁨에 넘쳐 경탄하며 숨을 내쉬었다. 여보, 위클리 크로니클지 기자에게 전화를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말하는 게 좋겠어. 이 일을 알고 싶어 할 거야. 사진 기자를 데리고 오고 싶어 할지도 몰라.
전국에서 우리 돼지만큼 근사한 돼지는 없을 거야. 그 소식이 퍼져나갔다. 윌버가 대단한 돼지였을 때 구경을 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윌버가 근사한 돼지라는 것을 구경하러 다시 왔다. 그날 오후에 주커만 씨는 젖소에 우유를 짤 때도 외양간을 청소할 때도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돼지를 가졌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주커만 씨가 러비를 불렀다. 러비, 앞으론 젖소한테서 나온 두엄을 돼지 우리로 던지지 말게. 내가 기르고 있는 건 근사한 돼지야. 저 돼지 잠자리에 날마다 깨끗하고 잘 마른 짚을 깔았으면 좋겠네. 알겠나? 러비가 대답했다. 예, 아저씨. 주커만 씨가 말했다. 그리고 말이야, 상자를 하나 어서 만들었으면 좋겠네. 저 돼지를 9월 6일에 열리는 농축산물 품평회에 데려가야겠네. 상자를 크게 만들어서 초록색으로 칠하고 금색으로 글씨를 쓰라고. 러비가 물었다. 뭐라고 쓸까요? 주커만의 유명한 돼지라고 써야지. 러비는 쇠스랑을 집어들고 깨끗한 짚을 가지러 갔다. 그렇게 중요한 돼지가 있다는 것은 할 일이 더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러비는 그걸 알 수 있었다. 사과 과수원 밑으로 오솔길이 끝나는 곳에 쓸모없어진 온갖 쓰레기와 잣동산이를 내다버리는 쓰레기 더미가 있었다. 어린 오리나무와 야생 나무딸기 덤불로 말끔히 가려져 있는 이곳에는 빈 병과 빈 양철 깡통과 지저분한 넝마와 쇳조각과 깨진 병 조각과 고장난 경첩과 못쓰게 된 용수철과 다 다른 건전지와 오래된 잡지와 낡아서 버린 행주와 너덜너덜해진 작업복과 녹슨 대못과 물이 새는 양동이와 잃어버린 병마개와 그 밖에 쓸모없는 온갖 잡동사니가 놀랄 만큼 쌓여 있었다. 템플턴은 이 쓰레기 더미를 훤히 알고 있었고 또 좋아했다. 거기에는 숨기 좋은 곳이 있었다. 쥐에게는 아주 훌륭한 은신처였다. 그리고 대게 안쪽에 아직 음식물이 붙어있는 양철 깡통이 하나쯤은 있었다. 템플턴은 여기저기 샅샅이 뒤지며 쓰레기 더미로 내려왔다. 템플턴은 구겨진 잡지에서 찢어낸 광고 문안을 입에 물고 헛간으로 돌아왔다. 템플턴이 샬롯에게 그 광고 문안을 보이며 물었다. 이거 어때? 바삭바삭이라고 쓰여 있는데 바삭바삭이라면 거미줄에 쓰기 좋은 말일 거야. 샬롯이 대답했다. 최악이야. 우린 주커만이 윌버를 바삭바삭하다고 생각하는 건 원치 않아. 바삭바삭하고 오독오독한 베이컨과 맛있는 햄을 생각할지도 몰라. 그 말은 주커만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떠오르게 할 거야. 우리는 윌버의 고상한 품성을 광고해야 해. 맛있는 돼지고기가 아니라 템플턴, 가서 다른 단어를 갖다 줘. 템플턴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 쓰레기 더미로 살금살금 기어가서 잠시 후에 면으로 된 천조각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건 어때? 낡은 셔츠에서 떼어낸 꼬리표인데. 샬롯이 그 꼬리표를 살펴보았다. 거기에는 미리 줄여서 재단했음이라고 쓰여 있었다. 미안하지만 템플턴, 미리 줄여서 재단했음은 불가능해. 우린 주커만이 윌버를 보고 포동포동 살이 쪘다고 생각하기를 바란다고. 바짝 줄어든 게 아니라. 다시 수고해줘. 템플턴이 투덜거렸다. 날 뭘로 생각하는 거야? 네가 심부름꾼이야? 광고거리를 찾으려고 내 시간을 전부 쓰레기 더미에서 허비하고 싶지는 않다고. 샬롯이 말했다. 이번 한 번만 더 부탁이야. 템플턴이 말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군. 나무꽝에 가루비누 포장지 있는 데를 알아. 거기 글자가 쓰여 있어. 그 포장지 조각을 갖다 주지. 템플턴은 벽에 걸려있는 밧줄을 타고 올라가서 천장에 난 구멍으로 사라졌다. 템플턴은 파란색과 하얀색으로 된 골판지 조각을 이빨에 물고 돌아왔다. 템플턴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자, 이건 어때? 샬롯은 그 낱말들을 읽어보았다. 새롭고 눈부신 효과. 샬롯이 물었다. 무슨 뜻이지? 샬롯은 평생 가루비누를 사용해 본 적이 없었다. 템플턴이 말했다. 낸들 알겠어? 네가 글자를 찾아오라니까 가져왔을 뿐이야. 이제는 사전을 갖다 달라고 할 것 같군.
동물들은 함께 가루 비누 광고를 살펴보았다. 샬롯은 천천히 반복해서 읽었다. 새롭고 눈부신 효과. 샬롯이 윌버를 불렀다. 윌버! 집 속에서 잠을 자던 윌버가 벌떡 일어났다. 샬롯이 말했다. 뛰어다녀봐. 네가 움직이는 걸 보고 눈부신지 아닌지 알고 싶어. 윌버는 마당 끝까지 달려갔다. 샬롯이 말했다. 이제 다시 돌아와. 더 빨리. 윌버가 쏜살같이 돌아왔다. 살갗은 윤이 났다. 꼬리는 예쁘고 야무지게 말려 있었다. 샬롯이 외쳤다. 공중으로 껑충 뛰어봐. 윌버는 최대한 높이 뛰어올랐다. 샬롯이 크게 말했다. 무릎을 곧게 펴고 귀를 땅에 닿게 해. 윌버는 그대로 했다. 샬롯이 소리쳤다. 몸을 반쯤 틀면서 뒤로 공중재미를 넘어봐. 윌버는 몸부림을 치고 뒤틀면서 뒤쪽으로 넘었다. 샬롯이 말했다. 좋아 윌버. 가서 잠을 자도 돼. 좋아 템플턴. 그 비누 광고면 될 것 같아. 엄밀히 말해서 윌버의 동작이 눈부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재미는 있어. 윌버가 말했다. 지금은 내가 눈부시게 느껴지는데? 샬롯이 애정어린 눈빛으로 윌버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그래, 너는 훌륭한 꼬마돼지야. 그리고 넌 눈부시게 될 거야. 난 지금 이 일에 아주 깊이 관여하고 있으니까 하는 데까지 해보는 게 좋겠어. 껑충껑충 뛰고 나서 피곤해진 윌버는 깨끗한 집 위에 누웠다. 윌버는 눈을 감았다. 집 때문에 몸이 근질근질했다. 누우면 항상 부드럽고 기분 좋은 젖소 두엄만큼 편하지가 않았다. 그래서 윌버는 짚을 한옆으로 밀어놓고 두엄더미에 몸을 뻗었다. 윌버는 한숨을 쉬었다. 근사해진 첫날이어서 하루 종일 바빴다. 오후 내내 수십 명의 사람들이 윌버의 작은 마당을 방문했으며 윌버는 가능한 근사하게 보이도록 자세를 취하고 서 있어야 했다. 펀은 한 구석에서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 누워서 잠이 오기를 기다리며 윌버가 말했다. 이야기 하나 해줘 샬롯. 이야기 하나 해줘. 샬롯도 피곤했지만 윌버의 청을 들어주었다. 샬롯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에 아름다운 내 사촌이 있었어. 그 사촌은 작은 개울을 가로질러 간신히 거미줄을 지었어. 어느 날 조그만 물고기가 공중으로 뛰어오르다가 그 거미줄에 걸렸어. 물론 사촌을 깜짝 놀랐지. 물고기는 마구 몸부림을 쳐댔어. 내 사촌은 맞붙어 싸울 엄두가 나지 않았어. 하지만 해냈지. 물고기에게 달려들어 엄청난 양의 거미줄을 내뿜고 용감하게 싸워 그걸 생포한 거야. 윌버가 물었다. 그 사촌이 성공한 거야? 샬롯이 말했다. 그건 잊혀지지 않을 전투였어. 그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한쪽만 거미줄에 걸려 꼬리를 마구 버둥거리면서 햇볕에 반짝이고 있었어. 거미줄은 물고기 무게 때문에 밑으로 아슬아슬하게 늘어져 있었고 윌버가 열심히 물었다. 그 물고기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데? 샬롯이 말했다. 나도 몰라. 내 사촌은 미끄러져 들어가기도 하고 획 빠져나오기도 하고 물고기가 마구 버둥거리는 바람에 머리를 어져맞기도 하고 뛰어들어가기도 하고 뛰어나오기도 하고 거미줄을 내뿜기도 하면서 열심히 싸웠어. 처음엔 꼬리 부근에 왼쪽 다리로 한 방을 날렸어. 물고기가 되받아쳤어. 그 다음에 왼쪽 다리로 꼬리에다가 한 방, 오른쪽 다리로 몸통 부분에다가 한 방. 물고기가 되받아쳤어. 그러자 사촌은 한쪽으로 획 빠져나와서 오른쪽 다리로 다리 하나로 한 방을 날렸고 다른 오른쪽 다리로 지느러미 한 방 날렸지. 그 다음에 왼쪽 다리 하나로 머리에다가 세게 한 방을 날렸는데 거미줄이 흔들리고 늘어졌어. 윌버가 물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됐니? 샬롯이 말했다. 아무 일도 없었어. 그 물고기가 싸움에서 진 거야. 내 사촌이 단단하게 꽁꽁 휘감았기 때문에 꼼짝도 할 수가 없었어. 윌버가 물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됐니? 샬롯이 말했다. 아무 일도 없었어. 사촌은 그 물고기를 잠시 보관해 두었어. 그러다가 적당한 때에 먹었지. 윌버가 졸랐다. 이야기 하나 더 해줘. 그래서 샬롯은
기구 조종사였던 또 다른 사촌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윌버가 물었다. 기구 조종사가 뭐야? 샬롯이 말했다. 풍선을 타는 거야. 사촌은 물구나무를 서서 거미줄을 뽑아 풍선을 만들었어. 그러고는 공중으로 뛰어 올려 따뜻한 바람을 타고 위로 날아가곤 했어. 윌버가 물었다. 정말이니? 아니면 네가 지어낸 거니? 샬롯이 대답했다. 정말이야. 나한테는 대단한 사촌들이 좀 있어. 자, 윌버, 잠잘 시간이야. 윌버가 눈을 감고 졸라댔다. 노래 좀 해줘. 그래서 샬롯은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귀뚜라미들은 풀숲에서 찌르륵 대고 헛간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이것은 샬롯이 불렀던 노래이다. 자거라 자거라 나의 친구, 나의 단 하나의 친구. 고온이 고온이 두엄과 어둠에 묻혀 무서워 말아라, 외로워 말아라. 지금은 개구리와 울새가 풀밭과 수풀에서 세상을 찬미하는 시간. 근심을 버리고 쉬어라, 나의 단 하나의 친구. 고온이 두엄과 어둠에 묻혀. 윌버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노래가 끝나자 펀은 일어나서 집으로 갔다.